자, 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큰 폭의 급락이 좀 나왔어요. 4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S&P 500 지수도 1.86%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90%, 나스닥이 2.76%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1.63% 하락하면서 4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빅스 지표가 많이 튀었습니다. 이따 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23.16, 13% 급등을 하면서 정고점 때까지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공포 탐욕 지수는 그저께만 하더라도 요 그리드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피어까지 공포까지 이동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흐름들을 보시면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의 수를 보면 하락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3배가량 많은 일방적인 약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맵을 한번 보죠. 섹터 맵 지금 여러분들 눈에 딱 띄는 것은 빨간색이 어디에 포진해 있냐면 이렇게 놓고 봐서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테크 쪽이 전부 다 급락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급락했고요. 엔비디아 급락했고, 애플도 급락했고, 구글도 빠졌고요.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맥7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 밑에 쪽을 보면 하락하는 섹터도 있었지만 바이오 쪽은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에너지, 유가 상승으로 올라갔고, 유틸리티도 올라갔고요. 소비 방어주들 올라갔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종목을 갖다 패는 패닉셀 장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 하나씩 봅시다. 어제 애플도 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맥7 종목들이 일제 하락을 했는데 내용들을 보시면은 실적에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 발표했는데요. 가이던스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 예상치 하회하면서 6%대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챗 GPT 검색 서비스를 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저도 아침에 써봤습니다. 그런데 구글에 그 검색에 좀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출연했다라는 소식에 구글 역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는 실적도 약간 고만고만했고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AI 투자 대비 수익성, 과연 수익성이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죠. 이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이전에 7월달, 5월달에도 그런 흐름들이 한번 나왔었죠. AI가 투자 대비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요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메타도 4%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AI 폰이 아직 안 나왔죠. 그죠? AI 폰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뭐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웨이 폰에 밀리면서 일단 판매량들이 뭐 10% 아니면 15%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2% 하락대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뭐 지금 계속해서 블랙웨일 관련해서 수요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의 회계 관련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MCI는 고객사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8%를 담당하는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감사인이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11월 16일까지 회계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예요. 그러면 매출 8%를 담당하는 저 종목 하나가, 기업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반도체 일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은 분위기였어요. 뭐 ARM도 8% 급락을 했고 AMD는 어제 그저께 이제 급락한 데 이어서 3% 또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폭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은 거의 뭐 사망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실제 하락이 투매를 동반하면서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 마감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반등하고 있고요. 1%대 중반의 반등, 아마존도 반등하고 있고, 인텔도 8%, 9%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할로자임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12% 급등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일단
이번에 하락세는 일회성 하락, 그러니까 물량이 투두둑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빠진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지표 나온 것들을 보시면은 PC 지표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보시면은 이렇게 2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빠졌는데 요 빠진 것은 허리케인의 영향이죠. 허리케인이 오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번 팍 튀었고 한 8천 건 정도가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PC 지표도 제가 이제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PC 지표의 대부분의 이제 항목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CPI와 PPI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는 수치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나왔습니다. 이거 소수점 둘째 자리 하면 2.72%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이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MOM으로 봐도 0.3%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PC 지표는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개인 소득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지출이 0.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소득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는 계속해서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증시에서 기대하는 것은 금리 인하인데 1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야 되고 고용도 좀 둔화가 되고 그죠?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지 시장 금리가 내려올 거란 말이지. 그런데 4.3%대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4.3%대가 지금 고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더 튀어가지고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제 빅테크 쪽은 왜 이렇게 밀렸냐? 이것은 일본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에다 BOJ 총재가 어제 일본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하면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대로 가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금리 인상이 12월 혹은 1월 내년 1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금리는 내려오고 있고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 금리 폭이 줄어든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온다라는 거지. 8월 5일 날 나왔던 그 폭락 장세를 좀 겁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뭐 세부 내용은 이따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좀 빅테크 쪽에 매물이 나온 것이 이런 8월 5일 날 있었던 폭락장 이런 것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관련 뭐 ETF, EWI ETF는 1.47% 하락을 했습니다. 60달러대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들인데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 출발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야간 선물도 0.81%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좀 되실 텐데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하락했죠.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고요. 은행주들이 일제 조정받았고, 삼성물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일제 급락, 또 고려 아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장에서 수급은 살아 있었죠.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섹터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선조정 느낌, 지수의 선조정 느낌은 있고 수급이 아예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외에서 맥세븐 종목들, 또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제 뭐 하락이 나왔던 8월 초의 분위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시장 변곡 지표를 한국과 미국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시장 변곡 지표가 2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 60분 봉상에 RSI도 20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표 모두 단기적으로 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침체권에 들어왔다는 거야. 침체권. 그래서 여기서 돌려 세워지면, 그죠?
돌려세워지면 지수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트리거는 뭐다?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이제 시카고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요게 이제 많이 빠졌어요. 41까지 내려왔거든. 예상치는 47 혹은 46이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은 부담을 가질 거야. 그런데 이제 어제 시카고 PMI 지표가 41선으로 내려온 것은 요거는 보잉의 파업 영향입니다. 그래서 보잉사가 본사가 시카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전을 했습니다. 2022년인가 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보잉 관계사들은 거의 다 저 시카고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보잉의 파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둔화된 거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그 시장에 변곡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는 좋게 나오는 게 좋고요. 고용 지표는 약간 둔화되는 게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각국 증시 YTD 수익률, 올해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래요. 나스닥은 이만큼 올랐어. 그죠? 니케이도 올랐어. 빠졌다고 해도 올랐어. 유럽도 올랐어. 상해도 올랐어. 홍콩도 올랐어. 그죠? 유럽의 이탈리아도 이만큼 올랐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4%. 코스닥 마이너스 16%.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정치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1년 내내 금투세 모호한 입장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수정 입법까지 넣으면서 내년에 금투세 강행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행정부하고 여당은 잘하냐? 지금 대통령 녹취록 파문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은 금투세나 민생이나 경제 쪽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정치 싸움만 남은 거예요. 탄핵, 가래, 만에 이루고 그죠? 쓸데없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부와 정치인들의 무능과 정치 싸움으로 망가진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메리트는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혹은 고용지표와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막 물타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주식 연구소에서는 무료 정보방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운영하는데 요거 우리 글에도 있고요.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 얘기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으로 무료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힘든 장이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